일기를 매일 비슷한 패턴으로 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지 않습니까? 게다가요, 매일 반성, 또 반성. 그러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큰일 난답니다. 일단 미세하게 나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요. 또 같은 패턴 안에 나를 가두어 버리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매일 일기를 썼는데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다람쥐 쳇바퀴 안에 가둬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일기 쓰는 방법을 좀 파격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으셔서요. 오늘요, 왜 무엇이 도대체 문제인지, 어떻게 일기를 쓰면 그래서 좋은지, 물론 제 의견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오늘 영상에서 제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 일기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일기는 반성을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후회하는 일기, 반성 일기라고 여러분들 칭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일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 반성이라는 것을 해야 우리는 점점 더 좋아질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거 반성이나 성찰, 이게 모두 영어로는 reflect라는 단어예요. 이 reflect라는 단어는 reflect라는 게 이렇게 구분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보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반성, 성찰이라는 것은 그냥 돌아보는 것이지 그 대상의 성격,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이런 의미가 안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기는 뒤를 깊이 돌아보는 행동이지 자기를 야단치고 막 이렇게 자기의 잘못된 점을 들춰내고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뒤를 깊이 돌아보는 행위인데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일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좀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일기도 자꾸 후회한 것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다짐을 해야지 이런 일관된 경향을 갖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쓰지 않습니까? 계속 자기의 잘못된 점을 드러내고 또 새로운 다짐을 쓰고 하는데 얘가 무신경해져요. 그걸 반복해서 쓰면은 그렇게 쓴 것의 긍정적 효과랄까? 그러니까 자기 잘못된 점을 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결심을 하는 건 긍정적인 효과일 수도 있는데 얘가 점점 무신경한 상태로 간다는 얘기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기의 형태라는 측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복해서 일기를 쓰면요, 결국은 비판만 자꾸 하게 되고 후회가 더 늘어나고 신세타령적인 그런 일기를 자꾸 쓰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이런 패턴이 이어지면 결국은 나의 일기는 이게 좀 위험하구나, 이게 위험 신호구나 하고 여러분들 꼭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다람쥐 쳇바퀴 안에 가두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기에는요, 저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지처럼 하루를 쭉 회고하고 나열하면서 그렇게 나열해 놓은 것을 쑥 보고 회상을 하는 데 도움을 받는 그런 일기가 있어요. 그냥 생각만으로 하면요, 요거는 요것대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지라고 얘기하죠. 일지처럼 일기를 쭉 써놓으시면 여러 가지가 더 구체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자신이 하루 동안요, 부정적인 생각 또는 부정적인 감정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긍정적인 일, 긍정적인 감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밤에 생각만 하잖아요. 정말 이상합니다. 부정적인 것만 먼저 떠올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켰던 그 구체적인 사실이 머릿속에 계속 반복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신 적 엄청 많죠. 일상 한 줄 기록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일지식으로 쓰는 일종의 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쓰면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들이 더 많이 영화 보듯이 선명하게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의 부정적 성격을 긍정적 성격으로 바꾸어주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일지식으로 쓰면 반성하고 성찰하는 어떤 토대 같은 것을 마련해 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바람직한 그런 습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는 것을 일상 한 줄 기록 쓰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룸 다이어리를 엄청 강조하지 않습니까? 월간 다이어리를 쓰세요. 그래야 기록 습관이 몸에 붙고 그 기록 습관이 우리가 몸에 붙어서 기록형 인간이 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얘기 이제 제가 엄청 많이 하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이룸 다이어리와 같은 월간 다이어리를 쓰시면서 이제 거기에 서식들이 이렇게 쭉 제공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이것을 꼭 습관으로 붙이십시오 하고 권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일상 한 줄 기록을 무조건 쓰시는 거예요. 자리에 앉으면 자기가 한 일을 반드시 쓰는 거죠. 많이 쓸 때는요, 한 40개 정도도 씁니다. 저는 20개에서 40개 정도를 쓰거든요. 그러면 점심이 지난 다음에 머릿속으로 쭉 생각을 해보면 아침부터 점심까지 자신이 떠오를 것이고 저녁에는 저녁대로 떠오를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면 뒤를 돌아보는 소재로 여러분들이 글을 쓰게 되는 것이니까 이게 대표적인 일기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더해서 이룸 다이어리 보면 거기에 하단에 보면 칭찬과 감사를 쓰게 돼 있고요. 계획을 쓰는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하단에 보면 하루를 정리하는 것을 쓰도록 이렇게 서식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정리평가하는 것을 쭉 머릿속으로 하루를 그려보면서 하시면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모두가 쭉 드러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은 부족한 lack에다가 써주시고요. 긍정적인 것은 like 내가 좋아하는 데 써주시거나 learn 내가 깨달은 데 써주시거나 이렇게 하면 되고 그것을 더 이어가고 싶은 거는 long for 쪽에다가 써주실 수 있겠죠. 이런 걸 습관에 붙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상 한 줄 기록의 하단에 있는 칭찬과 감사까지 쓰면 우리 자신을 성찰함과 동시에 긍정하는 힘 같은 것을 몸에 붙일 수 있게 되겠죠. 자, 이것은 일지식 일기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쓰는 일기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면서 쓰는 일기예요. 아까 반성, 성찰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뒤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글로 옮기는 것이 일기일 수 있는데 이 일기는 그날 무엇을 했다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 사안에 대해서 며칠 전에서부터 오늘까지 쭉 이어졌던 것 그것을 종합해서 쓸 수도 있고 또 그날 있었던 일을 쓸 수도 있죠. 그러나 일지처럼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이 생각한 것을 글로 쓰는 것을 일기라고 하는데 저는 실제로 이룸 다이어리를 쓰면서 일상 한 줄 기록을 일기라고 생각하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일기를 글로 쓰는 것은 별도의 일기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 번째 유형으로 말씀드리는 일기는 노트북에 일기장을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일기를 씁니다. 그런데 저는 구글 독이라는 거를 쓰는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노트북을 갖고 다닐 때는 그것을 가지고 쓰고요. 또는 다른 장소에 노트북이 없다든지 할 때는 다른 PC를 통해서도 항상 접근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일기를 쓴답니다. 그래서 이 일기는 두 번째 유형의 일기,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그것을 쓰는 일기는 저는 항상 밤에 쓰지는 않아요. 그 사안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 이걸 한번 정리해보고 싶네 하고 생각했을 때 일기를 쓰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매일 밤에 쓰는 일기, 요거는 한 줄 일상기록 그리고 자기에 대한 평가, 칭찬이라는 것으로 대체하시는 그런 방식의 일기 쓰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일기는 시간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정리해보고 싶을 때 쓰는 그런 습관을 붙여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금 더 깊이 바라보기 위해서 이제 reflect, 우리가 성찰, 반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어 단어에 해당하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이 reflect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요거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시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두 번째 유형의 일기를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도 구체적인 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우선은요, 생각의 단위를 키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어떤 것에 대해서 그냥 즉자적으로 잠깐 생각하고 치우는 거, 이거는 일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되돌아보는데 깊이 생각하면서 되돌아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려면 생각의 단위를 키워야 돼요. 저는 일주일 단위를 우선 권합니다. 이런 규모 있는 범위를 대상으로 해서 생각을 계속 이어가고 성찰을 하면은 생각의 깊이가 더 깊어지겠죠. 그 다음에 몇 가지 주제 유형으로 나눠서 생각을 깊이 가져가는 것도 반복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조금 연습이 필요한데요. 보통 우리가 비전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게 이제 첫 번째인데 꿈과 비전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해야지 하는 그런 유형을 항상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얘를 자꾸 잊어버리면 우리는 꿈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기의 대상 중에 하나가 비전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의 일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도전과 극복 또는 어떤 실패
이런 것이 내가 깊이 생각할 대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떠올려 두시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창의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새롭게 구상한다든지 창의적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든지 하는 것들이 일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네 번째가 경험입니다. 일상적 경험인데 그 일상적 경험을 조금 깊이 분석을 해보면 내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거리가 나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상의 경험들도 깊이 생각해 보는 대상이 될 수 있고 일기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이 감정인데 감정도 그날 퍽 떠오른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이 오래 지속된 감정들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를 하고 일기 쓰기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보셔도 돼요. 얘가 처음에는 잊어버리시니까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각 유형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써볼까? 오늘은 감정을 쓰고 내일은 도전을 써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것이죠. 이것을 반복을 하면서 이 일기 쓰는 방식이 몸에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제가 얘기하는 일기의 유형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미를 갖는 그런 성찰 일기를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점형으로 그걸 보고 폭 하고 생각하는 거 스팟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선형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그게 이제 일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야단치는 일기 쓰기는 금지합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쓰지 말아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일상 한 줄 기록과 아까 얘기한 4L 쓰기 이런 것들을 해보시고 칭찬과 감사 쓰는 거 이것으로 대체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이라든지 도전이라든지 창의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것을 며칠간을 대상으로 쭉 생각을 해보고 성찰을 해서 쓰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점형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 이름 다이어리에다가 4L 쓰시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된 성찰 일기를 쓰시면 진정한 나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돼요. 일기를 통해서 그런 세계 여러분들 한번 맛보시기를 꼭 권합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